입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2020년에 SEG에서 발표했던 주제고요. 데이터 인터폴레이션 그 문제를 이제 좀, 비지도 학습 딥러닝을 이용해서, 좀 풀어본 예제입니다. 거의 이제 비지도 학습 딥러닝이라고 하지만, 뉴럴넷을 사용했는 약간 역산 문제 풀듯이 이제 사용한 거라서 거의 기존 역산 문제 풀듯이 푸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웃라인 소개해드리면 Deep Image Prior라는 이제 일종의 역산 문제에서 모델 스페이스를 좀 뉴럴넷의 아웃풋으로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과 그리고 기존의 이제 보관법에 쓰이는 이제 폭스 이제 프로젝트 온투 더 컨벡셋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랑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보관법을 수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방법 소개해드리고 예제는 이제 신테릭이랑 필드 example 두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비지도 학습의 일종인 DBDG 프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산 문제, 최적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오퍼레이터 A가 있고, 모델 스페이스 M이 있고, 그 다음 데이터 스페이스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이제 미니마이즈 프로블럼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오퍼레이션을 이제 모델 스페이스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와의 이제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 최적화 문제를 항상 풀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관법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오퍼레이터 A를 이제 마스킹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에 어떻게 이제 각 트레이스의 어떤 마스킹을 적용을 랜덤하게 한 뒤에 그다음에 그걸 이제 데이터와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empty trace가 있는 데이터와의 간극을 줄여서 모델을 조금 이제 유추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모델 스페이스의 누լ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최적화 문제가 이제 좀 굉장히 일포즈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풀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Deep Image Pri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스페이스를 리퍼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걸 이제 뉴럴넷 F의 아웃풋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스페이스 M을 f of g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g는 이제 뉴럴넷의 랜덤한 어떤 픽스 고정된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베타는 이제 뉴럴넷의 가중치 웨이팅 파라미터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 자체를 뉴럴넷의 아웃풋으로 적용을 하면 이제 원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항상 아웃풋이 조금 더 내추럴하게 보인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넷 구조는 뭐 이렇게 이제 유넷이랑 아주 유사한 구조인데요. 그냥 인코더, 디코더 있고 그다음에 커넥션 이렇게 레이어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G를 이제 저희가 랜덤하게 픽스 한 뒤에 F of G를 항상 아웃풋으로 내서 그걸로 이제 역산 문제에서 모델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먼저 신테릭 예제에서는 항상 이런 이제 예제를 쓸 건데요. 그래서 저측에는 이제 true 데이터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마 20%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중에 하나로 이제 SNR을 쓸 건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SNR 밸류가 높을수록 저희가 유추한 모델이 정확하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모델 스페이스 스몰 m을 이제 f of g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 오퍼레이터를 저희가 오퍼레이터로 정의한 다음에 이제 그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학적 정보나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regularization 텀으로 뭐 L2 놈이나 뭐 L1 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스무딩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무딩 이펙트를 가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혀 피지컬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관법을 수행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봤는데요, 한번. 이게 이제 우측이 뉴럴넷의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인데 이터레이션 넘버가 지금 현재 0이고요. 그래서 완전 초기 값이라고 초기 추정 모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터레이션 200번을 수행한 뒤에 아웃풋이고 600번, 1000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SNR 밸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처음에 11.8 그리고 18.2 그리고 19.8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션 1000번을 통해서 이 역삼 문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피지컬 인포메이션 없는 상태에서도 보관법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살펴볼 부분은 이 결과가 결코 이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데시메일 퍼센티지를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30%든 50%든 늘렸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empty trace 이외의 부분에 이제 reconstruction 된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좀 오차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reparameterization이 아니라 regularization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게 이 폭스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사이즈믹 데이터 보관법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리즘 살펴보면 이렇게 저희가 한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FFT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reshold를 적용을 해서 좀 낮은 밸류들을 거의 다 이제 필터 아웃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인버스 FFT를 수행을 한 뒤에 데이터 도메인으로 돌아오면 이런 이제 어느 정도 보관이 된 상태의 스페이스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empty trace 부분만 이렇게 추출을 한 뒤에 그 추출한 empty trace들을 전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스페이스 데시메리 데이터에 그냥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폭스 자체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진행함에 따라 조금 더 이제 더 완벽한 reconstructed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폭스 알고리즘 자체를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여기 오리지널
그전 이터레이션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FFT를 수행하고 threshold를 적용한 뒤에 inverse FFT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오퍼레이터에 이제 역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트레이스들, empty 스페이스에 있는 트레이스들을 추출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전 저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그 데시메리 데이터에 그냥 합쳐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를 수행한 결과를 아까 신테릭 데이터 같은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한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100번째, 500번째 가 되겠습니다. SNR은 아까보다 약간 높습니다. 20.48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트레이스 그 empty 트레이스의 간격이 넓을수록 이런 잡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30% 데시밀이 된 결과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true data 그리고 데시밀이 data 그리고 deep image prior의 결과, 폭스의 결과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deep image prior 결과가 더 좋아 보이지만 SNR 자체는 폭스가 더 높고요. 이런 이제 좀 각 알고리즘의 장단점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퍼센티지를 좀 늘렸을 때 데시밀이 데이터를 50%로 올렸을 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deep image prior와 폭스의 간에 이제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deep image prior 먼저 보시면 뭔가 이제 잡음은 폭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잡음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간격이 좀 넓은 empty 스페이스에서 조금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폭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reconstructed 데이터의 continuouty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선형적으로 잘 표현이 됐지만 이런 잡음들이 조금 많이 트레이스들을 이제 이렇게 추출한 뒤에 그 오리지널 데이터에 추가를 할 때 이런 잡음들이 어쩔 수 없이 추가가 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좀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좀 다른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각 두 개의 장점만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두 가지를 좀 혼합한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조금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폭스에서 보이는 노이즈도 없고 그리고 reconstructed 데이터의 consistency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본 방법이 deep image prior을 자체는 모델 스페이스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폭스는 regularization term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 deep image prior의 이퀘이션이고 두 가지를 혼합하면 이런 형태가 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은 기존 deep image prior 같고 뒤에 regularization term을 보시면 그 모델의 그러니까 그 모델 스페이스를 reparameterization 된 모델 스페이스를 D 프라임 그러니까 그 폭스 알고리즘의 원 이터레이션의 아웃풋과 조금 더 유사하게끔 하는 정의하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의 뉴럴넷의 아웃풋이 단순히 그냥 뉴럴넷의 아웃풋으로 이제 내추럴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이제 폭스의 아웃풋을 조금 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텀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좀 폭스 알고리즘
의해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DB 이미지 프라이어를 좀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엡실론인데요. 어느 텀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DB 이미지 프라이어 자체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톡스 알고리즘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루 데이터고 조금 더 좀 엘리아싱이 약간 보이는 좀 더 어려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시메리 데이터를 정의를 했고 이게 각각의 D와 D 프라임인데요. 오리지널 데이터와 톡스의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터레이션 넘버이 600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일 때와 600일 때의 차이가 폭스 알고리즘 자체가 더 유용하려면 더 정확한 아웃풋을 유출하려면 이터레이션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그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600에서 보시면 이렇게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폭스 자체 알고리즘의 장점을 조금 더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폭스 자체가 이렇게 f of g 자체가 이터레이션 초반부에는 굉장히 좀 불완전한 형태의 리컨스트럭트된 데이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f of g 자체가 조금 더 저희가 원래 생각하던 사이즈믹 데이터처럼 되는 시점부터 D 프라임의 중요도가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엡실론을 픽스된 밸류가 아니라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하는 베리어블로 정의를 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엡실론을 말씀드렸다시피 0.01부터 1까지 이터레이션 넘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베리어블로 정의를 했고 그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픽스된 엡실론으로 정의한 역산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갭이 발생을 한 반면에 엡실론을 증가하는 베리어블로 정리를 했을 때는 SNR도 상당히 훨씬 높고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신테릭 데이터 예제를 살펴보면 거의 같은 데이터지만 50%로 정의를 했습니다. 데시메일 밸류를. 그래서 이건 FK 도메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 50% 데시메일 데이터고 우측의 상단에는 폭스 알고리즘으로 리컨스트럭트를 수행한 결과고요. 좌측 하단에는 DB 이미지 프라이어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SNR은 각각 15.4와 13.5가 나왔는데 두 가지를 혼합돼서 엡실론을 인크리징하는 경우로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NR은 25.3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에서의 장점, 그러니까 데이터의 컨티뉴스리와 그리고 DB 이미지 프라이어 장점인 폭스에서 확인하는 노이즈가 제거됐음을 거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K 도메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와 폭스, DB 이미지 프라이어 그리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최종 확인된 결과는 거의 오리지널 데이터, 데시메일이 되기 전 데이터의 FK 도메인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스 알고리즘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데시메일 된 데이터가 레귤러하게 인트로듀스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FK 도메인에 이제 이렇게 그 하이 앰플튜드가 리핏으로 이제 반영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폭스 알고리즘 중에 threshold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스의 치명적인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역시 같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DBMC 프라이어 오리지널을 사용한 경우보다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더 SNR이 더 높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DBMC 프라이어 자체가 워낙 non-linear problem으로 문제를 정의하다 보니 이제 그 트레이스들을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 조금 레귤러하지 못하게 이제 그 먼저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자체를 그 레귤러하지 못하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폭스가 그런 좀 비선형적인 이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FK 도메인이고요. 데시메일된 데이터에는 그 레귤러하게 데시메일 됐기 때문에 하이 앰플튜드가 존재하지만 하기 때문에 폭스 자체가 이제 좀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DBMC 프라이어고 같이 혼합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필드 데이터 예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드 데이터는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취득된 데이터 샷게더를 사용을 했고 이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0% 랜덤하게 제가 그 데시메일을 수행을 했고요. 데시메일이 된 데이터의 SNR은 5.1 데시벨입니다. 이제 좌측 두 가지는 이제 DBMC 프라이어의 결과와 그리고 그 제한된 방법과 함께 이제 그 엡실론을 픽스한 경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SNR은 8.2와 9.8이 나와서 이제 더 좋지만 그림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아직 좀 결과 자체가 조금 불완전합니다. 갭에서 이제 보관한 결과들 자체가 조금 이제 컨티뉴스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엡실론을 인크리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경우에는 SNR도 9.8에서 10.6으로 증가했고 조금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보관한 결과 자체의 컨티뉴스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빨간이 네모 박스를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상단은 실제 데이터고요. 그리고 데시메일 데이터가 우측 상단, 그리고 좌측 하단이 DBMC 프라이어, 그리고 픽스한 엡실론으로 수행한 제한된 방법의 결과입니다. 폭스와 그 DBMC 프라이어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 결과고요. 보시면 이제 DBMC 프라이어 자체의 결과보다는 제한된 방법이 조금 더 그 컨티뉴스리가 좀 상당히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조금 노이즈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잘 정돈되게 리컨스트럭트가 수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픽스한 엡실론을 인크리징 엡실론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좀 플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컨티뉴스리 자체가 거의 이제 매우 이제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크리징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데이터, 그 오리지널 데이터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유사하게 리컨스트럭트가 수행이 됐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폭스만 사용한 결과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폭스 자체가 이제 SNR이 조금 많이 다른 DBMC 프라이어 자체와 비교를 해도 이 8.2 밸류보다 좀 상당히 낮았고 6.7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과 자체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제 되게 짧은 발표였는데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좀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임시 파이어 자체는 의미하는 바는 뉴럴넷 자체가 왜 강력한가, 왜 사람들이 뉴럴넷으로 이렇게 훌륭한 결과들, 그 뭐 내추럴 이미지 뭐 리컨스트럭션이나 아니면 보건법이나 인페인팅이나 이런 문제들을 왜 이렇게 잘 푸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답안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웃풋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봤을 때 내추럴해지는 그런 이제 좀 방식을 이제 좀 그런 방식으로 베네핏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지오피직스를 전공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피지컬 인포메이션을 거기에 더 보탬이 되게 추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한 결과 중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의 그 특징을 이용하는 폭스 알고리즘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그 레귤레이션 텀에 좀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보건법 문제를 어,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